오케이. 자, 잘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일단 오늘 수업 순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11주차 개인과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11주차의 팀과제 발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한 팀 선정을 했고요. 그 한 팀 선정된 팀에 대한 발표 자료 준비를 부탁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팀과제 발표할 팀은 이제 잘하죠예요. 그래서 이제 잘하죠는 개인 과제 끝나고 나서 팀 과제 발표할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서비스 디자인 11주차 팀 발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주차에 작성했던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BMC까지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가 작성했던 스토리보드는 스크린샷 스토리보드 양식을 활용을 했고, 다음과 같이 슬랙스라는 불면증 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화면상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통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에 집중해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이는 첫 번째 페이지는 서비스 다운로드가 가능한 스토어에 방문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고 슬랙스를 다운로드 받는 UI입니다. 우측 두 번째 페이지는 다운로드 받은 후에 첫 오프닝 UI를 스케치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다음은 회원가입 페이지를 간소화했고 회원가입 이후 앱의 실제 기능 UI를 탐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전반적인 기능을 둘러볼 수 있는 해당 단계에서 슬랙스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기능의 탐색을 스토리보드에 담았고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BMC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좌측부터 슬랙스의 수익 창출을 돕는 수면 보조도구 스토어에 대한 UI고요. 우측은 개별 수면 요소 목표를 작성할 수 있는 UI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시청각 자료 탐색에 대한 페이지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수면 집중 모드 페이지에 대한 UI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수면 이후 기상했을 시 축적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다이어리는 다음과 같이 모든 일상 속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해당 다이어리를 작성해 본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작성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개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유저 간의 케이스를 살펴보는 등의 소통이 이루어질 커뮤니티 기능에 대한 스토리보드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슬랙스의 BMC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기존 9블럭의 형태에서 정보구조 디자인, 표현 디자인, 비용 효과성, 기능 디자인 블록이 추가된 총 13개의 블록이 담긴 BMC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살펴볼 4개의 블록은 다음과 같은데요. 슬랙스가 기존 불면증 개선 서비스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솔루션과 개별 맞춤형 솔루션 및 다이어리 기능 제공, 생활 습관을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서비스 진행 등을 밸류 프로포지션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어서 자가진단 셀프 서비스, AI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중간 발표 때 작성했던 저희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하단에 작성된 특징을 지닌 불면증 환자를 다이렉트 유저로 선정했습니다. CS와 VP를 연결하는 채널은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앱스토어를 중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가치 제한을 제외한 3가지 블록인데요. B2BC 모델이 핵심 파트너십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인 간편 인증 기술 회사를 포함해서 전략적 제휴를 통해 더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구기관과의 협업 가능성을 함께 작성을 해봤습니다. 핵심 활동으로는 디지털 서비스 서버를 구축한 후에 고객 개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슬랙스의 효과성을 확인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수면 그래프를 고객별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제공과 만족도 체크 역시 핵심 활동으로 작성했습니다. 핵심 자원 부분은 강의 자료를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용 측면의 4가지 블록입니다. 비용과 수익 산출 과정은 저희가 따로 페이지를 추가한 부분이라서 뒤에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저희가 서비스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블록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핵심 가치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한 표현 디자인으로는 고객들이 애플리케이션 특성상 그 수면 전에 접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경 디폴트 값을 베이지, 흰색, 녹색으로 지정을 했고 데일리 솔루션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색상 처리를 통해 가시적으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능 디자인 부분은 강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정보 구조 디자인에서 축적해야 되는 데이터에 대한 구조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면의 질 측정 데이터를 주관적으로 분류하고 2주간의 수면 트래킹을 통한 순차적 구조를 고안했습니다. 이어서 지연님께서 비용 효과성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비용 및 산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용 산출인데요. 저희는 첫 번째로 고정 비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고정 비용의 경우 먼저 서비스 유지 보수 비용이 있는데요. 저희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으로 연간 $2,500, 약 3천만 원의 서비스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현재 인원 기준 5명, 그리고 인원당 월 250만 원으로 측정하였을 때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변동 비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수면 데이터 분석 비용인데요. AI를 통한 수면 데이터 분석을 위해 AWS의 아마존 머신 러닝 서비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이는 시간당 비용으로 하루 $10, 분석 건당 비용으로 하루 $50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앱스토어 수수료, 마케팅비 등을 계산해 보았을 때 연간 5천만 원의 광고비 명목으로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비용은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의 총합으로 4.3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 따져보았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평균 6주가 걸린다고 산정하였고 불면증 진료비가 약 1회당 9천 원 정도로 생각되어서 불면증을 한 번 치료하는데 평균 비용을 5.4만 원을 지불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의 경우 치료가 되어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1년에 4번 걸린다고 가정 시에 연간 약 21.6만 원을 불면증 환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저희의 서비스는 불면증 환자에게 치료 비용을 따로 과금하지 않기에 환자의 관점에서 연간 2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 산출의 과정입니다. 크게 수면 보조도구 판매, 입점비, 광고 비용 등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수면 보조도구 판매 수익의 경우 평균 판매액 1.2만 원, 마진 6%, 그리고 일 거래량을 약 1,000개로 가정하였을 때 2.6억 원의 연간 수익이 발생합니다. 입점비의 경우 매출의 5%를 입점비로 받는다고 가정할 때 약 2.2억 원 정도로 연간 예상합니다. 세 번째로 광고 비용의 경우 7일간 노출 건수 1,000회당 7만 원을 받고자 하는데요. 이때 두 가지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weekly active user를 불면증 진료 인원 중 8%로 가정하여 5만 명을 예측하였고 두 번째로 유저 한 명당 일주일 동안 광고에 7번 노출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한 연간 수익은 12.7억 원으로 모두 합산하였을 때 총 연간 수익은 17.5억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서비스 청사진의 비용 및 수익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저희의 기존의 서비스 청사진을 보완해서 비용과 수익을 각 단계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의 경우 수면 도구 탐색 페이지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면 추천템에서 광고 수익 연간 12.7억 원, 구매 단계에서 입점비 2.2억 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제품을 추천하는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인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파악하고 그에 관련된 제품을 광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용의 경우 저희는 수면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타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을 투자하고자 하는데요. 개인 수면 패턴 분석을 통해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반복적인 개인의 수면 패턴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이때 AWS의 아마존 머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간 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잘 분석을 갖다 해줬는데요. 내용은 이제 딜리버 단계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
우리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실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나눌 거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딜리버 수업까지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전체적인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있는 동안에 우리 최종 발표 준비하면서 Q&A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발표회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 공유해서 진행을 갖다 할게요. 잘 보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딜리버 단계이고요. 이 네 번째 딜리버 단계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 최종적으로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었던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갖다 이제 실제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러한 페이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 주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마케팅과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형태의 서비스로 어떻게 진화시킬 것이냐 하는 쪽 부분들을 갖다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실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리 브랜딩이라든지 마케팅 채널이라든지 인게이지먼트라든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 서비스 쪽으로 넘어왔었을 때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전달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쪽 분야에서 다루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었을 때에는 이 딜리버 부분이 꼭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실제 현업에서는 이게 우리 디파인을 하고 디스커버를 할 때 이미 이제 이런 딜리버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 정리해서 그 얘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디벨로퍼 하는 단계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창업 자금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당신의 그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들의 손에 얹어 놓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케이스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 디지털 치료제가 실제 사용자에게 사용되게 하기까지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또 어떤 이미지로 사용자에게 전달될 거냐 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우리가 수업 진행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나왔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현업에서 진행할 때에는 이 작업들이 초반서부터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반복해 가지고 진행되면서 더 정밀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갖다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수업에서는 서비스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서비스를 이렇게 디스커버를 하고 디파인을 해서 디벨롭을 하고 딜리버까지 하면은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체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앞에 있는 이 재밌는 파트,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파트들을 여러분들이 한 건데 이 재미있는 기획 디자인 파트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전체 과정에서 채 20%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나머지 80%는 뭐냐? 나머지 80%는
실제로 서비스가 런칭을 하고 그 런칭된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해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이 서비스를 매니지를 할 거냐 하는 쪽이 80%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이런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런칭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제공하고 있는 마음검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처음 생각을 만들고 시작했던 것이 벌써 한 2년 전이었고 그다음에 제품이 나오고 나서 지금 뭐 개발진을 포함해서 기획 디자인 팀이나 또 이제 운영팀이 따로 붙는데 그렇게 운영팀이 붙었을 때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뭐 개발팀 몇 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그때 발생하는 커스터머들의 컴플레인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서 해결하는 쪽이 아주 어려운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딜리버 했다고 딱 끝은 아니다. 이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앞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앞에 있는 네 가지 이 더블 다이아몬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보면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 기획 디자인할 때 많은 부분들을 가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서비스 디자인, 기획 디자인을 갖다 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에 대한 오너십을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자라조가 이제 그걸 갖다가 가지고서 불면증 치료를 해서 실제로 임상허가도 받고 뭐 임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웰니스 제품으로 출시를 했다. 그랬으면은 그 제품에 대한 우리 오너십, 그러니까 뭐 명목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그런 오너십이 이런 디자인을 서비스를 기획 디자인한 그 팀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액티비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요새 뭐 헬스, 디지털 헬스 쪽에 대해 워낙 관심들도 많고 또 회사들 입장에서나 국가 입장에서나 그쪽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도 하고 그 참여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어떤 오너십을 클레임할 정도의 수준으로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취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중요한 여러분들의 이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학기 말까지 이렇게 작업을 갖다 하는 거를 하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를 추가적으로 더 개발을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서비스를 런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일레보레이트 하는 것도 나는 적극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그러는 과정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서슴지 말고 나한테 알려주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서비스 브랜딩과 서비스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할 텐데요. 먼저 서비스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 일반적인 브랜딩하고 비슷한 얘기이지만 서비스는 원천적으로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그 서비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메이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개인 과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각자 서비스나 또는 개인에 대한 이 브랜딩을 갖다가 해봤는데
그런 과정들을 갖다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사용했었을 때 과연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징화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 그게 이 브랜딩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상품이라면, 제품이라면은 그게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미지화하기가 훨씬 쉽죠. 자동차는 자동차 그리면 되고 핸드폰은 핸드폰 그리면 되니까. 근데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행동들의 집합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들의 집합을 어떤 형태를 통해서 브랜딩화할 거냐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더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브랜딩을 하는 방법, 뭐 외형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갖다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했었을 때 경험하는 경험, 이걸 갖다 우리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경험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경험이라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현실화돼서 표현되는 점은 어떤 점이냐? 그 점은 바로 여러분들이 서비스 블루프린트하고 저니웹에서 다루었던 터치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우리가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썼죠. 그래서 비록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들의 집합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 사용자에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에비던스로 제공되는 것은 터치포인트 때에 만졌거나 봤거나 들었거나 또는 맛을 보았던 또는 생각하게 만들었던 또는 느끼게 만들었던 그러한 요소들, 경험적인 요소들, 즉 지각적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인지적 경험이라든지 또는 감정적 경험, 감성적 경험, 요 경험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브랜딩화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이런 브랜딩 파트 있고요. 결국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그 제품을 갖다 사용하게 할 거고 구매하게 할 거고 또 그것을 가지고 미래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그 경험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걸 갖다가 제공하는 거고 결국에 가서는 그거를 우리는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냐?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용자들 또는 고객들에게 우리가 이런 밸류, 이런 경험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 실제 또 이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바이더들에게는 우리가 당신으로 하여금 이런 밸류를 실제 커스터머한테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가 커스터머한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밸류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한 점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이 프라미스가 거기에 있다. 한쪽에서는 약속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실현을 가능하게 해주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을 실제로 실현하는 그런 약속 실행이 브랜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해요. 그래서 이 서비스 브랜딩의 중요한 요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엑스터널하게 우리가 브랜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널하게 서비스를 브랜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할 고객들한테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점을
전달하는 것, 그것도 브랜딩이지만 동시에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인터널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내가 교원 창업해서 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한 총원이 35명 정도 돼요. 그리고 오피스가 2개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조그마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이 35명이 공통된 의견으로 본인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를 전달하는 게 의외로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이런 디지털 치료제나 디지털 헬스처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전문 의학 용어나 또는 이러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그런 밸류라든지 이런 거를 일반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그 우리 전 직원들한테 보내는 메일을 써요. 그래서 그 전날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발생할 일은 어떠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미션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얼마나 어프리시에이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갖다가 매일 써요. 월화수목금을. 그래서 그러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이런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 노력이 들어가고 또 그 노력은 엑스터널 커뮤니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동일하게 제공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어떠한 정책과 또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러한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공할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 서비스도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지금 많이 들어봤다거나 그런 게 그렇게 될 수 있나? 라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익숙한 토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토픽을 전달한다는 것은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거를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슈를 갖다 차지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존의 우리 피지컬한 제품,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제공을 하던 기존의 곳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업 브랜드라는 걸 갖다 상당히 강조를 했고 그 기업 브랜드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중매체, 그러니까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때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키 피처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브랜딩을 한다고 그러면은 상품명을 정하고 그다음에 로고를 정하고 그다음에 뭐 색상을 정하고 그 해당되는 어떤 이미징을 갖다가 하는 이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고 캐치프레이즈가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5가지라고 하면은 그 5가지를 주로 이런 기업 브랜드와 그 제품의 피처들, 기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다면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아니라 기업보다는 이 해당되는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들의 경험, 그게 전면에 구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할 거냐. 서비스라고 하는 건 많은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본인들이 경험했냐라는 걸 갖다가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대중매체라도 사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것보다는 SNS와 같은 이런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좋아서 당신한테도 이걸 갖다 써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형식이에요. 물론 요즘은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리뷰도 스폰서링을 받은 그런 리뷰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스폰서링을 받던 안 받던지 간에 이런 피어 그룹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해서 피어 그룹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랬을 때 핵심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 누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터치 포인트를 가지고 실제로 그 과정을 한번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워크숍을 첫 번째 워크숍을 진행을 할 텐데요. 여기 이제 내용은 약간 추상적으로 우리가 적어놨는데 이런 추상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그 목표로 하는 그런 고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로 이제 제출해야 되는 거 중심으로 한번 워크숍을 한다면은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실제로 이제 브랜드의 요소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미 이제 한 팀도 여러 팀이 있긴 하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 서비스의 이름, 두 번째는 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메인 컬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걸 갖다가 어떤 형태의 캐치프레이즈로 우리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거냐. 그런데 이러한 걸 갖다가 결정할 때에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은 우리는 사용자 또는 제공자가 하게 될 경험, 그 경험을 제공하는 터치포인트 중심으로 이러한 브랜드 요소들을 만드는데, 만들어진 브랜딩 요소들은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될 거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이런 브랜딩의 요소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물론 이거 지금 한 10분, 15분 한다고 해서 그게 최종본이 될 확률은 전혀 없지만 여기서 한 10분 정도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10분 정도를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궁금했던 점 또는 애매모호한 점을 갖다가 질문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 경험을 제공하는 터치포인트, 그 다음에 그것이 전달되는 SNS라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특징을 어떻게 반영했느냐. 어디에? 여러분 서비스의 이름과 여러분 서비스의 로고와 여러분 서비스의 캐치플레이즈와 또 이미지에 어떻게 반영했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뭐 어떻게 이쁘게 그렸느냐, 또 뭐 어떻게 멋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그런 것보다는 이러한 서비스 브랜드의 특징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요소들에 어떻게 반영했느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됐으면 여긴 15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뒤에 실습도 해야 되니까 10분으로 할게요. 10분으로 해서 지금 3시 45분이니까 3시 55분까지 브레이크아웃을 해서 어떻게라고 하는 점에 방점을 가지고 한번 디스커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모여서 질문과 토론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10분간 브레이크아웃을 할게요. 자,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브랜딩 모델에 대한 얘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브랜딩 모델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어떤 실제 로고라든지 이미지라든지 피처라든지 캐치프레이즈 같은 걸 갖다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팀 프로젝트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로 이런 서비스 브랜드 요소들, 브랜드 이름, 로고, 경험, 이미지, 그리고 퍼스널리티,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 만들어 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는 파트예요. 나는 요새 우리 그 메타버스 하스피털을 만들자라고
라고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브랜드 또는 이름이 하는 것도 매번 이렇게 재밌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우진 조교랑 맨날 이렇게 싸워요. 나는 이거 하자. 그럼 우리 성우진 조교가 있다. 그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저거 합시다. 뭐 막 이렇게 많이 싸우는데 그런 때가 재밌는 때예요. 다 정해지면 재미없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브랜딩 요소들을 갖다가 만들 때 일관성 있어야 되고 당연하겠죠. 그리고 아주 집중된 포커스된 그런 브랜드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브랜드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용자가 하게 될 경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실습은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게이지먼트 모델이에요. 이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리 팀에서 했던 것들이고요. 서비스에서 인게이지먼트 모델은 물론 제품에서도 인게이지먼트 모델이 중요해요. 인게이지먼트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서비스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용자들을 우리의 로얄 커스터머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우리의 서비스를 보급할 것이냐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인게이지먼트 모델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이제 대중적인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 서비스가 이 사람들에게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단계적인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걸 갖다가 고민해 보는 것. 그게 우리 인게이지먼트 모델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 많이 해요. 이런 컨셉추얼한 그러니까 개념적인 모델들도 있고 또 이런 이론적인 모델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컨설팅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또 그런 모델들에서 이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서비스 블루프린트 같은 그런 도구들을 갖다 사용하기도 하는데 나는 경험상으로 봐서는 요 6단계 모델이 제일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6단계 모델을 여러분들 팀에서 이제 브레이크아웃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어떤 게 어려웠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그러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6단계라고 하는 게 어떤 단계냐? 첫 번째 단계는 아예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단계. 그게 1단계. 지금 당연히 모든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그러겠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는 단계. 이제 그 단계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관심은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두 번째 단계에서의 고민이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그들이 이제 실제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멤버십을 등록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서비스에 요새 유튜브로 말하자면 좋아요하고 구독을 누르게 만든다든지 그러한 액션을 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3단계에서 고민을 하는 거고 이 4단계는 실제로 그걸 했으면은 처음으로 한번 써보는 거죠. 실제로 써보게 되면은 첫 번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서비스를 썼었을 때 과연 사용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고민해 보는 게 네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레귤러하게 사용하게 되는 단계죠. 레귤러하게 되는 단계고, 그랬을 때에는 첫 경험하고 그 다음에 레귤러하게 사용했었을 때의 경험은 어떤 경험일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첫 번째로 서비스를 접해가지고 처음으로 직접 사용했었을 때 타겟팅하고 있는 경험하고,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서 일상이 됐었을 때 그때의 경험하고,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매우 다른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경험이 어떻게 다를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단계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다른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 그들의 경험을 전파할 것인지, 이게 여섯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게이지먼트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1, 2, 3, 4, 5, 6단계를 놔두고 각각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게 인게이지먼트 모델이에요. 그래서 1단계일 때는 내가 어떻게 2단계로 넘어가게 할 거냐, 2단계일 때는 어떻게 3단계로 넘어가게 할 거냐, 3단계일 때는 어떻게 4단계로 넘어가게 할 거냐 하는 그 단계별 다음 단계로의 진입과 관련된 전략들을 세우는 것. 그게 이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이제 자료들을 갖다 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 팀에서, 이건 2020년 2학기 때 핸즈온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기획 디자인했던 여러분들의 선배가 만들었던 인게이지먼트 모델이고, 이건 에이블이라고 하는 또 여러분 선배가 만들었던 인게이지먼트 모델이고, 이 각각의 인게이지먼트들의 이런 그 사례들을 갖다 여기다가 제공을 했고, 스토리보드까지 여기다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할 텐데요. 브레이크아웃 할 때 토픽은 여기 나와 있는 토픽보다 10분 정도 우리 그 6단계에서 각각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전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그 중에 한 단계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거는, 이 강의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 또는 그게 구성원들 사이에서 내용이 틀리다면은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를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라라는 거고요. 그렇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때 그 의견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그 브레이크아웃 후에 실습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갖다가 좀 더 이야기를 갖다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6단계 각 단계별로 다음 단계로 이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갖다 생각해 보는 거고, 우리가 샘플로 한두 개를 갖다 여러분이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상태에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한번 브레인스토밍해서 브레이크아웃 세션 끝나고 만나서 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4시 20분이니까 우리 10분간 브레이크하고 4시 30분에 봅시다. 좀 이따 4시 30분에 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브레이크아웃 세션 하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발견된 팀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오케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팀 프로젝트로 진행할 경우 내용은 여기 화면 공유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핵심 브랜드 요소들 디자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인게이지먼트 모델에 따라서 각각의 인게이지먼트 모델을 사용자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그걸 갖다 딱딱하게 전략으로 하지 말고 이 최종 사용자에게 실제로 이 인게이지먼트 레벨에 따라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시각된 자료 콘티로 한번 간단하게 제작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제작하고 있는 서비스의 핵심 브랜드 요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인게이지먼트 모델에 따라서 6단계로 이 1단계에서부터 6단계로 전이를 할 텐데 각각의 단계를 넘어가는 환자의 전이, 또 아니 환자라기 사용자의 전이가 되겠죠. 그 사용자의 전이가 어떻게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콘티를 한번 시각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이야기한 내용입니다.